첫 번째 주인공 두 분인데요. 누굴까요?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고 했는데 조국 대표,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 등 모두가 다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 하나 하겠다라고 해서 웬 조국 장동혁 토론이 성사될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사자들의 얘기입니다. 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씨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뭐 대리 시험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SNL을 본 줄 하잖아요. 알았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장관분들한테 다 토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더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의 토론이든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저와의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동훈 대 누구 이래야 좀 원래 취지는 이거였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 다들 한동훈 대표랑 토론 피하네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왜 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뭐요? 이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고 대표가 됐잖아요. 예. 어제 이제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대표 대 대표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다시 그 어려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원래 대표하다가 수감 생활했다가 그러다가 사면 복권 돼가지고 다시 무슨 위원장 하다가 이제 다시 대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득표율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저는 이게 나만인가 어느 나라가 싶을 정도로 99점 몇 %라 그랬나?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가 됐으면은 본인이 대표가 된 것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표의 당선보다도 오히려 대표끼리의 토론에 더 방점이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저 시점에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빠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98.6%.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횡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국민들 싹 없어지고 뭐만 관심이 있느냐? 추징 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 거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꽃을 막 피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대표인데 왜 조국 대표냐면 본인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잖아요. 정치인이 아닌 대학 교수 조국으로서 간만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둥절하고 저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찌르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피한다라고 피했는데 장동혁 대표 쪽으로 피해졌는데 이게 과연 피해질 일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과 조국 대표님 사이에 아주 멋진 두 분 다 또 법조인의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속이 좀 시원하도록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못 피해요. 조국 대표가 이제는 못 피해요. 한동훈의 화살을 슉 피하면서 장동혁이랑 할게 했는데 여기서 받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못 피해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대리 시험 치듯 대리 토론하자라는 경우다. 왜 나랑은 피하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응할까요? 지금까지 입장으로는 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네. 이제 막상 실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또 협의를 하다 보면 토론의 구체적인 의지나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 토론을 통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 이런 취지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 사이에 부각되고 싶은 어떤 정치적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통해서 특히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1800 추징 못한 거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항소포기 외압으로 밀고 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국면은 이제 지난 2주 동안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들 간에 여러 의견 제시가 있었고 실제 추징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항소 포기로서 피해 금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여러 의견 제기도 있고요. 그로 인해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이 정부 여당에서의 어떤 조치 이런 협의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끌고 가려는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이 여론이 집중되는 토론이 필요한 거고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단 던져놓고 제안했고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음으로써 여론의 주목도는 받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새로 전당대회하고 대표 선출하고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 확보 차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토론이 개착이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공격적인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내 입지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실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교체하고 당계 문제를 조만간 처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이슈, 특히 본인이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이끌어왔던 이 정치적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정당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본인의 네네.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치적 이익이 다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제 국민적으로 이 논란이 답도 없이 계속되는 그 토론을 한다고 해서 국민적 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필요성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면은 이제 넘어갔다. 아, 이게 묘하군요. 바라보는 이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걸 뭐로 토론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추징이나 이 부분을 못한 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이제 넘어간 상태인데 이미 포기된 항소를 갖고 옳으냐 그르냐는 논쟁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겁니다. 전재현님, 이게요 재밌네요. 보니까 만약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토론을 붙는다면 법무부 장관 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 붙는 거라 빅매치고 지금 이거 보니까 조국 대표 대 정익준 말씀 듣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대 대표로 붙는 거라 이 또한 빅매치예요. 그리고 그 법학과 교수 대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대 법조인으로 법조인 아니구나. 법학과 교수 대 판사 출신의 대결이기도 하고 대표 대 대표. 궁금한데요. 왜 조 대표가 한동훈 전 장관이랑은 토론을 피했는지 궁금하고 장동혁 대표랑은 왜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꼬꼬무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매치를 요청했잖아요. 네네. 조국. 그런데 여기는 또 한동훈하고는 안 해. 흘려보냈죠. 나는 여기랑 할래. 지금 어. 장동혁이랑 할래.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케이. 근데 정청래도 같이 하자. 지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지금 구조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랑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왜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추징 관련해서 본인이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쓴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SNS에 써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의 그런 그 글이 잘못됐다는 게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장동혁 대표는 만만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피하기는 그런데 그냥 안 할래 하기는 너무 이제 자신이 없어 보이니까 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로서도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네네. 지금 민주당은 사실 대장동 토론 안 하고 싶죠. 그리고 누구라도 안 했으면 싶어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이슈가 사실은 계속 점화가 돼야 되고 있는데 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나오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꺼져가는 지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재점화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손뼉을 맞춰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는 당연히 안 해. 하지만 너희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러한 스탠스예요. 아 그러면 조 대표가 예, 야 이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 그렇죠. 빨리 하자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런데 조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언론의 이슈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로 했으니 해야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네. 하는 것이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피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내가 한동훈과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장동혁이랑은 장동혁 한다. 대표랑은 하겠다. 약간의 그런 한 50% 정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네. 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켜볼게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국 대표의 완패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할까?
지금 이번 주가 이제 마감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하냐, 왜냐면- 대장동은 항소 포기해놓고. 왜냐면은 그 패스트트랙 사건은 100% 유죄입니다. 네. 검찰이 기소한 게 100% 유죄가 됐는데 지금 벌금형 나왔던 이유로 양형부당으로 지금 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게 된다면 대장동 사건은 상당 부분 무죄입니다. 특경 배임이 지금 무죄가 인정이 나왔죠. 안 돼서 네. 일반 배임이 인정이 됐고 뭐 이래서 상당 항소를 부분 하냐 마냐? 무죄인데 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패스트트랙 사건을 항소를 한다고 하면 정말 대장동 사건에 항소를 안 한 거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징역 8년 선고받아서 상당 부분 받았는데 뭐 이게 뭐 항소할 일이자고 했는데 지금 그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조국 대표로서는 고민이 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마 이 조국 대표의 고민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말한 대로 토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이라는 건 주제 여하를 떠나서 많은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얘기 나왔는데요.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임박해 오잖아요. 지방선거 임박해 오면 관심사는 과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나의 팀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 나눠진 채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큰 관심사일 겁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변화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가기보다는 계속 이제 90년대식 선거의 방식이 뭉치면 이긴다 뭐 이 구호만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 등이 이른바 계엄 사태의 끝자락을 계속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런데 어떻게 같이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신동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곧인데 그때 계엄과 관련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는 신동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신동욱 의원의 주장과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바는 결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심보단 당심을 역시나 민주당처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당원 투표 지방선거 경선 때 50%에서 70%로 변경할 걸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부 여론조사 비율 높으면 역선택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같군요.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자. 박성미 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 있는 뭐 강성의 주장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사실 그냥 다시 윤어게인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노선이 비판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일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중도층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행보이고 특히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보면 이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당심을 더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뭐 윤 전 대통령의 뜻대로 당대표가 선출되던 그 시절에 당심을 확 높여서 여론조사의 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당심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대표가 세워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제자리로 혹은 제자리보다 더욱더 후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마저도 당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당 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지방선거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도 있었고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있는 선거인데 이 과정에서 당심을 더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당내에서 여전히 있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옹호라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더욱 전폭적으로 끌어안겠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라든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자체는 사실 일반 국민들과는 더욱더 괴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